안녕하세요, 장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서알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실전에 많이 나오는 서알 문제가 되겠고요. 네, 수준은 한 중고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상기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상기에 이 짝대기, 네, 삼선에 짝대기 5개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하나 빠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백돌이 하나 젖혀져 있어요. 뭐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젖혀져 있는 게 없다면, 네, 여기가 없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나를 자러 갑니다. 붙일 때 차분하게 당겨서 연결시키고요. 백이 여기서 궁도를 최대한 늘리는 게 이거죠? 네, 이건데 여기를 하나 두고 궁도 줄인 다음에 젖혀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3궁도로 죽게 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된 모양이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이런 모양은 참고로 눈목자를 가면은 멀리 뛰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건너붙이고 뭐 쉽게 찌르고 단수 치면은 이게 패입니다. 패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죠. 네, 그래서 요거는 눈목자는 안 좋고요. 네, 나를 자르두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젖혀져 있는 모양이었죠. 네, 젖혀져 있을 땐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젖혀져 있으면은 나를 자르두게 되면 이렇게 둔 다음에 요렇게 두고 요때 여기를 두고 먹여치는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 Y? 요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요렇게 지켜버리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따니까 결국 요 정도인데 요렇게 되어서 두 집 내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여기서는 네, 또 혹시나 요렇게 두기 쉬운데 요거는 틀려요. 뒤로 쳐버립니다. 따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딱 두 집 나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 두면은 덥석 두다가는 여기 딱 뒤로 치면은 패가 되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치중을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치중을 가고 백은 패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고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입니다. 패.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여기 눈목자도도 패고 여기도도 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도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답은 날일자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되는데 눈목자로 두면은 이 패를 만약에 흑이 졌을 때는 백이 이렇게 해소를 하겠죠. 백이 졌을 때는 이렇게 해소를 하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쪽에서만 해소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땀에 따져 있으면은 우측이 계속 부서질 수 있는 맛까지 남아있죠. 아까 전에 날일자로 간 경우는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거 패하다가 이제 지더라도 그냥 여기만 따고 말아요. 그러니까 흑이 패를 졌을 때 이겼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해도 잡는 거니까. 근데 패를 질 수도 있겠죠. 바둑둘 때는 질 수도 있는데 그 졌을 때 눈목자로 달리는 것이 손해 모양이기 때문에 날일자를 두고 패를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요거를 느낄 줄 아신다? 그러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패를 졌을 때 덜 손해보게 패가 두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졌을 때 덜 손해보는 패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는 하나의 선을 넘은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날일자로 달리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하기도 보겠습니다. 우하기도 진짜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 모양. 일단은 답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패가 되겠고요. 패가 되겠는데
정확하게 100점짜리 패는 이것입니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붙입니다. 넘어가면은 먹여치고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않고 날일자로 둬도 패긴 패입니다. 날일자로 둬도 패긴 패인데 이제 건너 붙이고 단수 칠 때 요렇게 젖혀가지고 이렇게 패가 돼요. 네, 요렇게 패가 되는데 이 패는 붙이는 게 아까 제가 좀 더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붙여서 패를 하게 되면은 흑이 선패예요. 선패라는 것은 즉 흑이 패를 먼저 땁니다. 그러니까 패감을 상대방이 먼저 쓰게 되죠. 네, 선패고요. 이 날일자로 두게 되면은 붙이고 여기 뒀을 때 백이 먼저 따죠. 그러니까 흑이 먼저 패감을 써야 됩니다. 먼저 패감을 쓰는 게 손해죠. 예, 예를 들어서 패감이 한 개씩 있다고 한다면은 선패가 이기게 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여기 뒀다. 흑이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기 땄다. 흑이 패감을 쓰고 한 패 쓰고 따고 백도 한 패 쓰고 따면은 이 패감이 하나씩 있다고 치면은 백이 패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패나 후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나 싶은데 네, 패감 하나 차이로 바둑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바둑은 한 수 차이, 한 패감 차이, 뭐 한 집 차이 요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둑은. 그래서 요런 모양은 붙여서 패를 하는 것이 정수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를 빠져놓고 붙였는데 이게 또 디테일합니다. 빠져놓고 붙이는 게 왜 정수냐? 빠져놓고 붙이면은 패를 졌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패를 흑이 졌을 때는 뭐 어차피 빠져져 있느냐 안 빠져져 있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패를 졌을 때는 11번 12번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패를 흑이 이겼을 때는 요렇게 해소를 하죠. 깔끔하게 따먹습니다. 예, 깔끔해요. 뭐 그냥 약점 자체도 없죠. 근데 빠져져 있지 않을 때는 해소를 똑같은 패이긴 하지만 여기서 해소를 하려면은 뒤로 이어가지고 해소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해소가 되긴 하지만은 깔끔하지가 않죠. 여기 빠져서 따먹으면서 해소하는 것보다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데 돌이 오면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또 패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지만은 빠져놓고 패를 하는 것이 흑이 패를 이겼을 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둑을 배우고 조금 기량이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나 네,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함. 바둑이란 게 똑같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빠져놓고 붙이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맥점인데 지금 요도를 살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쉽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 거는 뭐 여기 아무것도 안 납니다. 뭐 수가 안 나요. 뭐 여기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수부족이에요. 그리고 뭐 요쪽을 뭐 어디 치는 것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요쪽을 쳐도 뭐 네, 요쪽을 쳐도 이어주면은 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기본적인 맥점이 살포시 끊는 겁니다. 살포시. 네, 살포시 끊으면은 요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네, 밑으로 치면 지금 양단수라서 대책이 없고 요렇게 칠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모양 요렇게 치고 요렇게 쳐서 요 패가 되겠습니다. 이 패는 무슨 패죠? 2단패가 되겠습니다. 패가 지금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요런 모양은 2단패예요. 패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쌤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빠지는 거는 2단패가 아니고 단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패는 지금 다 죽습니다. 백이 지면
그래서 빠지지 않고 백은 2단 패를 만들어서 패를 하는 것이 정수고요. 좌우지간 어쨌거나 흑 입장에서는 끊는 것이 맥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고 끊으면은 좀 다른데요. 요렇게 치지 않고 이젠 밑으로 칩니다. 네, 그러면은 먹여치더라도 요렇게 따버리죠. 예, 얘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끊는 것이 여기를 먼저 끊는 것이 수순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상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좌상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궁도를 줄이면은 여기 두 집을 딱 내버려요. 맛보기로 살았죠? A, B 맛보기 한 집씩 납니다. 네, 그렇다고 치중을 가게 되면은 여길 쏙 빠져가지고 요 한 점이 지금 건너갈 수가 없죠. 네, 건너갈 수가 없으면은 뭐 대책이 없어요. 네, 백이 지금 여기는 여기 한 집, 두 집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답이 없나요? 네, 여기 젖히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쉽게 그냥 이렇게만 두기만 해도 네, 딱 두 집 내서 살게 되죠. 네, 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두느냐? 아주 공배의 묘수입니다. 공배의 묘수. 여기를 꽉 있습니다. 와, 여기를 생각하셨다면은 무조건 단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두면은 백이 만약에 뭐 이렇게 두면은 받아주면은 이젠 치중을 가요. 내려설 때 이젠 건너갑니다. 자충이라서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으면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빠지면은 네, 빠지면은 젖힙니다. 막으면은 여기서 여기를 붙여요. 여기 붙이면은 뭔가 싶은데 먹여치는 수가 있죠. 따면은 던져서 잡힙니다. 먹여치는 순간 죽었죠. 여기 두는 순간 백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쏙 들어가 버리면은 여길 칠 수가 없습니다. 여길 쳐야 되는데 따면 이렇게 3개 만들어가지고 네, 잡혀 먹히게 되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는 여기였을 때 여기를 두는 거고요. 그럼 흑이 단수를 치고 백이 뭐 여기 빠지면은 이렇게 패가 되겠습니다. 패 왔다갔다 패. 요거는 여기 젖혀도 늘면은 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꽉이어서 두는 것이 공배의 묘수.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느끼셨죠? 공배의 묘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수준은 살짝 높았어요. 네, 하지만 바둑이라는 거는 패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똑같은 패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고 조금이라도 정답에 가까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둑의 매력이자 어려운 부분이자 매력이죠. 그리고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 요런 거 전부 다 실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익히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제 영상을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고 수익기 발전에 한층 눈에 뜨게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네,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